선물 거래의 끝은 결국 청산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 거래에 뛰어들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결국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보는 시장이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실제로 9급 공무원이 코인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가 대출까지 포함해서 8,100만 원을 단 몇 분 만에 날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월급이 겨우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갚는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니까 결국에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24살 대학생은요, 적은 종잣돈에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니까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선물 거래를 잘못 건드렸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진 사례들이죠. 안 그래도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 투자로 복구하거나 수익 냈다는 사람들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물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랑 똑같아요. 원수한테 선물 거래를 추천해주면 알아서 망할 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요, 선물 거래는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선물 거래의 시작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칭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19세기 곡물 시장에서 농부와 상인이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계약한 게 선물 거래의 기원입니다. 농부는 수확 몇 달 전에 선물 계약으로 유리한 가격의 작물을 팔기로 약속하면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선물 거래는요, 기업이나 농가의 생존을 지켜주는 아주 건강한 안전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1848년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설립된 게 최초의 조직적 선물 거래소로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물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으로 선물 거래가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부터 시작해서 코인, 오일, 금까지 웬만한 금융상품들은 다 선물 거래가 가능하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목적의 투기 세력들이 선물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돈만 벌러 온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격 변동 그 자체에 베팅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앞으로 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요, 가지고 있는 밀이 없더라도 선물을 미리 사두는 롱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밀 가격이 내릴 것 같다 싶으면요, 미리 팔기로 하는 숏 포지션을 잡는 식으로요. 이렇게 가격 방향에 돈 거는 거래가 생겨나면서 이제 선물 시장은 곡물, 원유, 금은 물론이고요, 주가지수, 통화,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까지 거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선물 거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장으로 변질이 된 거죠. 물론 여전히 선물 거래를 잘 활용하면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해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합법적인 도박을 하고 있죠. 선물 거래를 투기판으로 만든 핵심은요, 바로 레버리지의 유혹입니다. 선물은 미래 약정이지만 매일 가격이 등락하고 증거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계약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주식처럼 내 돈 100%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분만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빚을 지는 형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선물 계약에 진입할 때 5%인 500만 원만 증거금으로 내게 되면 20배의 레버리지를 쓴 셈이죠.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적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굴릴 수가 있고, 운만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에 몰려들게 되는데요. 오를 것 같으면 매수, 내릴 것 같으면 공매도를 하듯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양방향 베팅도 가능하지만 기대 수익이 크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게 문제죠.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게 된다면요, 5%만 가격이 떨어져도 내 돈 전부가 증발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도 존버하면 오르기라도 하지만 선물 거래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계좌에 있는 돈이 증발해버려요. 실제로 레버리지 20배, 100배까지 허용되는 선물도 있는데, 그렇게 100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요, 1%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 전부 손실이라는 뜻이죠.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요, 125배 레버리지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자산들은요, 하루에도 1%에서 2% 정도 변동은 무조건 있고 심할 때는 10%씩도 변동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125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0.7에서 0.8% 정도만 내가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도요, 내 돈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홀짝 맞추는 도박이랑 다를 게 없죠. 만약에 1억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만 올라도 2억이 되지만 반대로 1%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1억 원이 바로 증발하게 되는 게 선물 거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요, 기존 금융상품과 다르게 선물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1000억을 벌었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1000억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실력만 있다면요, 몇백만 원으로도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원효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4천억 가까운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코인 투자를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아니 100명이 아니라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성공 사례들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선물 거래에 뛰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력 없이 뛰어들게 되면요, 수익이 아니라 결국엔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물 거래의 또 다른 문제는요, 레버리지로 증폭된 손익이 실시간으로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 선물 계좌는요,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정산이 이뤄져서 손실이 발생하면 증거금에서 즉각 차감이 되는데요. 만약에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증권사나 거래소에서는 마진콜을 통지합니다. 마진콜이 뭐냐면요, 레버리지 잔고를 유지하려면 돈이 모자르니까 돈을 더 채우라는 뜻인데, 만약이라도 마진콜 통보를 받고 투자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요, 포지션은 강제로 종료가 되고 청산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청산 시점에는 이미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큰 손실이 확정된 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계좌에 돈이 전부 날아가거나 오히려 빚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20년 4월 20일 서부 텍사스주 원유 산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0을 뚫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수많은 선물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청산을 당하거나 빚이 생기기도 했죠. 미국의 유명 브로커 업체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경우에는요, 일부 고객들이 마진으로 유가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니까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총 8,800만 달러, 그 당시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브로커 업체는요, 고객들에게 돈을 더 받아내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빚을 떠안고 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선물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관까지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리거나 큰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거래로 초반에 조금씩 벌다 보니까 본인이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의 끝은 뭐라고요? 선물의 끝은 청산입니다. 9번 벌다가도 한 번 틀리면 다 잃게 되는 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시작도 안 하는 걸 추천해요. 무리해서 레버리지 베팅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수년간 모은 돈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빚쟁이로 전락하거나 개인 회생까지 가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선물 거래에 뛰어든 개인들 90% 이상이 장기적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은 결국 선물판에서 돈을 잃고 탈출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나는 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내 실력과 운은 남들과 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SNS에는요, 운 좋게 대박난 소수의 인증샷만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벌었을 때만 자랑을 하고 잃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성공 사례만 보이게 되는 거죠. SNS나 커뮤니티에서는요, 수십, 수백 배 수익을 올렸다는 자극적인 성공 사례만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요, 90% 이상이 깡통을 차고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은 적은 돈을 크게 불린 성공 사례에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곤 합니다. 원금만 복구하고 그만하자라는 도박 심리에 빠지거나 10명 중에 수익 내는 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근자감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이 많이 하락하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선물 거래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선물 거래는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소피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이나 코인이 하락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나 코인 관련 카페에서도요, 현물로는 답이 없다, 선물로 만회한다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런 심리로 접근하게 되면요, 무조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오르기라도 하지만 선물은 한 번의 실수로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하니까요. 선물 거래는요, 일반인이 절대 함부로 덤벼들 시장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개인들이 상대해야 될 경쟁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물 시장에서요, 개인들이 상대를 해야 될 건 대형 금융기관, 글로벌 헤지펀드, 그리고 초단타 알고리즘을 돌리는 트레이딩 업체들인데, 빅데이터와 초고속 컴퓨터로 무장한 이 사람들은요, 실시간으로 시세를 움직이고 개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죠. 선물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요, 기업 성장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대부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게 목적이라면 선물 투자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우량한 주식이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S&P 500 지수는요,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냈지만 선물 투자는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맞춰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홀짝을 맞추는 도박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 선물 시장은요, 만기가 있다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주식은 물려도 버티면 되지만 선물은 정해진 만기일에 승부가 갈려서 장기 보유가 불가능하죠. 즉, 시간이 개인 편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어쩌다 한두 번씩 선물 거래로 수익을 낼 수는 있어도요, 장기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99명이 잃고 1명이 돈을 버는 구조고, 내가 그 1명이 되면 된다는 착각 때문에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도박판에 들어왔다가 원금도 잃고 심지어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잃고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진짜 총칼 없는 전쟁터랑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거래는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고 생각이 될 때 엔비디아 주식을 파는 것보다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숏을 잡고 해칭을 하는 전략을 쓰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100만원으로 몇 억을 만들었다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만 믿고 나도 차트를 공부하고 빚 깎았고 거래량을 공부하고 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선물의 끝은 결국 청산입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다 잃게 되는 냉정한 곳입니다. 그래도 꼭 해야겠다고 하면 진짜 없어도 되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으로만 해보세요. 진짜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만, 그것도 아주 낮은 레버리지로만 해보시고요. 수익이 날 때마다 무조건 출금해서 원금은 빼놓고 수익금으로만 불려간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기 싫다고 해서 물 타면서 버티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게 되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가면 내가 틀렸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손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2배, 3배는 기본이고 20배, 100배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당연히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맞추고 타이밍까지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물 타고 버티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로봇처럼 칼같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선물 거래고요. 그리고 이런 선물 시장에 적응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일반 투자가 재미가 없고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이 하락하니까 그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고 레버리지를 2배, 3배 땡기게 되는 순간 진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인생 하드코어로 살고 싶지 않으면 선물 투자 잘해서 잘된 사람의 이야기만 보지 말고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찾아보시고 선물을 정하고 싶다면 괜히 그 돈 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진짜 선물을 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